급여 정책 변화. 날짜 2025년 4월 10일 시간 오전 6시 38분 파일까지 남은 금액 3억 1330만 6,500원 D-Day 578 어제 급여 관련 정책이 바뀌었다. 기존에 지정된 날짜의 월 2회 지급 방식에서 2주급 시스템으로 변경되었다. 받게 되는 급여 총액에 변화는 없지만 지급 횟수와 시점이 달라진 것이다. 지급 시기가 매달 바뀌던 기존 방식보다는 가계부를 쓰는 내 입장에선 훨씬 반가운 변화다. 급여 시점 외에도 휴가와 출석 관련 정책에도 변화가 있었다. 기존에는 HR 부서에서 출석 관련 기록을 정리했지만 이제는 매니저들이 부하 직원을 직접 관리하는 방식으로 바뀌었다. 아마도 HR의 워크로드를 줄이기 위한 의도겠지만 결과적으로 매니저들의 권한이 조금 더 넓어진 셈이고 그것마저도 나에겐 긍정적인 변화로 다가왔다. 팬데믹 이후 최근 몇 년간 퇴사율이 가파르게 증가했고 비교적 어린 신입들의 비율이 늘어나면서 다양한 부작용들이 발생하고 있다. 문제점을 꺾꼽자면 수도 없이 많겠지만 그중 가장 두드러지는 건 신입들의 잦은 지각과 실수 그리고 데일리 업무나 커리어에 대한 진지하지 않은 태도다. 그런 태도는 갈수록 저조한 성과와 더불어 손님 응대의 질을 떨어뜨렸고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상황들을 지속시켰다. 파이어를 결심하기 전까지는 매일 그런 일들을 겪으며 어떻게든 신입들을 더 나은 방향으로 이끌어가려다 보니 심한 스트레스를 받았다. 하지만 지금은 어차피 관둘 거야 라는 생각이 생기면서 모든 게 남의 일이 되어버렸다. 지금 신입들의 행동 역시 어쩌면 내 지금 마인드와 비슷한 것 아닐까? 어차피 돈이나 벌러 온 거고 잘리면 다른 데 가면 되지. 그 속엔 내가 신입 시절 가졌던 간절함 같은 건 전혀 보이지 않는다. 한때는 마치 차 한 대를 쓴 경주마처럼 목표만 바라보며 미친 듯이 일했다. 방향의 걸림돌이 되는 사람들을 공격적으로 대하던 시절도 있었다. 입사 직후부터 공황 장애를 겪고 약 반년이 지나기 전까지의 이야기다. 첫 입사 때 받은 초봉이 너무 낮아서 어떻게든 연봉을 올리고 싶었다. 그때 내가 생각할 수 있었던 방법은 이직 아니면 현 회사에서 인정받고 위로 올라가는 것뿐이었다. 회사 위치가 집과 너무 가까워 이직은 현실적인 선택이 아니었고 나는 매일 2시간 일찍 출근하고 2시간 늦게 퇴근하면서 악착같이 일을 배웠다. 하지만 첫 연봉 인상 시즌 겨우 6%밖에 오르지 않았다. 그건 내 실수였다. 연봉 인상 평가에 자가평가 항목이 있었는데 나는 내가 입사한 지 얼마 안 됐고 업무 지식이 많지 않다고 생각해 일 관련 카테고리에 낮은 점수를 줬다. 거짓말을 하기 싫었고 내가 알아봤자 얼마나 알겠어 라는 생각에 솔직하게 작성했지만 나중에 알고 보니 그 자가평가로 인해 최대 인상률이 6%밖에 되지 않았던 거였다. 이 사실을 나중에 알았을 땐 너무 속상하고 내 자신에게 화가 났지만 할 수 있는 건 그냥 앞으로 더 열심히 하자는 다짐뿐이었다. 그 이후부터는 매년 SOA 평가를 받으며 많게는 28%, 적게는 8%까지 연봉 인상을 받았다. 그러던 중 공황장애를 겪게 되었다. 심한 스트레스를 받으면 뒷목이 뻣뻣해지고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으며 가끔은 아 이렇게 죽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발작을 겪었다. 처음엔 심장마비나 기타 심장 질환인 줄 알고 응급실을 자주 갔는데 검사를 해도 매번 아무런 이상이 없었다. 약 6개월쯤 지나 어느 날 응급실에 갔을 때 담당 여성 의사분이 정신과 진료를 권했다. 그 길로 정신과에 가서 약 10분 정도 증상을 설명했더니 의사는 불안장애로 인한 공황장애라고 진단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내 머릿속에서 지난 수십 년간의 퍼즐 조각들이 하나로 맞춰지는 듯한 기분이 들었고 눈물이 핑 돌았다. 심리학 전공이었고 앱노멀 사이클 수업을 그렇게 좋아했던 나인데 스스로는 전혀 눈치채지 못했던 게 지금 생각해도 어이가 없다. CX 그 후 SSRI 계열 약을 처방받았고 처음 2주 동안은 부작용 때문에 고통스러웠지만 2주가 지나자 삶이 달라지기 시작했다. 처음으로 제대로 잠이 들었고 아침에 일어났을 때 개운하다는 느낌을 처음으로 받았다. 충분한 휴식을 취할 수 있게 되면서 하루를 살 수 있는 에너지를 되찾았고 그것만으로도 나에겐 엄청난 변화였다. 하지만 문제는 그 다음이었다. 이전에는 스트레스를 받으면 심장이 뛰고 발작이 왔지만 약을 복용한 이후부터는 스트레스를 받으면 뒷목이 뜨거워지고 멍해졌다. 심장이 뛰고 얼굴이 굳어지며 한참을 생각하다가 스스로에게 묻게 되었다. 나 지금 화가 난 건가? 예전엔 감정을 느끼고 그에 따라 몸이 반응했었는데 이제는 몸이 먼저 반응하고 그걸 조합해서 내가 어떤 감정을 느끼는지 추측하게 되었다. 감정 몸의 변화, 몸의 변화 감정 추측. 마치 목 위로 커다란 비누방울 같은 막이 생겨 머리와 몸이 분리된 느낌. 그 외에도 성관계 시 쾌락이 지연되거나 강도가 낮아지는 느낌을 받았다. 비유하자면 피임기구를 몇 개나 겹쳐 착용하고 있는 듯한 그런 둔감함. 어찌저찌 사정에 이르게 되더라도 그게 사정이 맞는지 의문이 들 정도로 낮은 쾌감. 이건 정말 겪어본 사람만 안다. 진짜 같다. 결국 이 일로 여자친구와도 헤어지게 되었다. 결론적으로 약물 치료는 증상을 호전시켜줄 수는 있지만 해결책은 아니었다. 그 사실을 깨닫고 난 나는 점점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트리거들에서 멀어지기 시작했다. 회사, 일, 사람, 대화, 술, 담배, 운동, 운전. 내가 떠올릴 수 있는 모든 것으로부터 멀어지려 노력했고 그 결과 입사 후 처음으로 B등급을 받았다. 당시 상사에게는 요즘 내 퍼포먼스면 C 받아도 할 말 없지 라며 웃어넘겼지만 실제로 B를 받고 인상률 5.5%를 받았을 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복잡한 감정이 밀려왔다. 인생의 어떤 일도 정답은 없겠지만 지금의 나는 최소한 요즘 신입들의 일에 대한 태도가 과거의 내 태도보다는 건강에 더 낫다는 걸 인정하게 되었다. 일은 돈을 벌기 위해 하는 것이고 돈은 인생을 살기 위해 필요한 것이며 인생을 살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은 건강이다. 그 어떤 이유로도 건강을 해치면서까지 일하는 건 진짜 멍청한 짓이다. 일과 새로운 정책의 변화, 긍정적인 영향을 기대합니다. 아래 링크를 눌러 카카오톡 오픈 채팅에 참여하세요.